안녕하세요. 올드앤뉴 진로진학연구소 소장 이진국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논술에 인원을 많이 뽑나 이것을 궁금해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시의 경우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연세대의 경우 수시 정원의 약 16% 정도가 논술로 선발을 합니다. 연세대부터 한양대까지는 수시 정원의 대략 14% 정도를 논술로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대와 외대의 경우는 중대는 19% 정도, 외대는 22%를 논술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작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의 경우 수시 정원의 대략 16에서 17% 정도를 논술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대의 경우 수시 정원의 17%를 논술로 뽑고 있습니다. 상위 15개 대학 서울대부터 숙대까지를 보면요. 논술이 있는 대학의 경우 수시의 15.87%를 논술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리논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논술은요. 수학을 출제 범위로 하죠. 수리논술은 대학마다 출제하는 범위도 다르고요. 그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준비가 매우 필요합니다. 대학별로 기출문제를 풀고 충분히 준비를 더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별 모의 논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탑 15개 대학 합격을 위한 대학별 수리논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고 이것을 훈련했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대학별로 수리논술 출제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5개 정도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국대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는 올해 자연계의 수리논술과 자유전공학부의 논술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연계열은 기존처럼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가 출제가 되는데 자유전공학부는 1번은 국어나 통합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이 나오고 2번에서는 수학과 수원, 수투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과, 이과 문제가 섞여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리논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수리논술 시험은 크게 3세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수원, 수투로 문제가 제한되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지저분한 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속도가 빠른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한 시험이겠죠. 시험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정확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까지 함께 높여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논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는 논술 시험을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나눠서 보죠. 특이한 것이 오전 문제의 난이도가 가장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시간이 지속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 서술 부분에 있어서 문장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시 답안을 보면 서술 부분 없이 풀이 과정만 적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깔끔하게 쓰는 것보다 풀이를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한양대학교 수리논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익대학교 논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의 경우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과 학생들이 지원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쟁률이 15대에서 20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논술 상위대학 논술 경쟁률 치고 되게 낮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시문이나 문제의 설명 부분을 보면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꼼꼼히 차근차근 보다 보면 난이도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선배들의 조언이니까 홍익대학교를 지원할 땐 이러한 수리논술의 특징을 파악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는 4세트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거의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4세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세트는 수원, 수투, 미적에 관련된 게 출제가 되고 네 번째에서는 기하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전 영역에서 강점을 보일 때 중앙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마다
출제 범위와 출제 유형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풀고 학교 대비를 할 텐데요. 시중에는 마땅히 기출문제 외에 풀어야 할 학교별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올드앤뉴 출판사에서는요, 상위 15개 대학의 논술 모의고사를 출간하였습니다. 실제로 교보문고와 예스24 들어가서 수리논술이라고 검색을 하면 대학별로 이렇게 15개 대학의 예상 문제가 있는 문제집이 거의 없고 저희 올드앤뉴 출판사만 거의 유일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학교별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시고 방학 때나 또는 논술을 보기 직전에 이렇게 수리논술을 학교별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대학별 수리논술 이렇게 나와 있죠. 상위 15개 대학 홍익대 편이 있는데 1편부터 모든 대학들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해당 3회분의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통한 경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력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뭉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